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 카메라 세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자, 모델분 잠시만 이제 손 상태 좀 잠깐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 조금 접속하실 때까지 조금 잠시 한 1, 2분 정도만 조금만 더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저 조금만 카메라 세팅하고 모델 손 위치랑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한 번만 잡아볼까요? 높이랑 참 손톱이 정말 리얼하네요. 네. 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접속하실 때까지 조금만 저희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만요. 저 손소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지금 저희는 경기 북부권이어가지고, 비가 아직은 오진 않았는데 바람이 어마무시해요. 잘들 귀가하셨나요? 혹시 지금 살롱에서 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저는 아직 사무실입니다만, 오늘 좀 귀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귀가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귀가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저는 네, 오늘도 빨리 라방을 끝내보고 저도 빨리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은 이 비트 세미나가 얼른 7월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다가 예상보다 비트의 재고가 좀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수량이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소량 들어왔는데 계속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비트 세일은 안 하시냐.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저번에도 방송 계속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스티키 젤이 이제 뭐 특수젤이라던가 그런 젤들이 오프 방법도 궁금하다. 비트에 뭐 스티키 젤이 껴가지고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잡아야겠다 얘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비트 재고도 좀 일찍 도착했고 네. 아무래도 내일도 이제 아트 세미나를 할 건데, 이제 아트 세미나 할 때도 스티키 젤을 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같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좀 의문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할 때 같이 하자 싶어서 오늘 원래 라방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제가 하루 먼저 잡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다시 아트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실은 비트의 세미나의 테마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소고프가 메인이에요. 모두 다 소고프인데 지금 제가 모델분의 손 상태를 이제 일부러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방송에서 보시면 요 손톱이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이게 한 달 전에 넘었죠? 네, 오래됐죠. 이거 그때 저희 라이브 방송 때문에 시술을 했었던 그 얼음넬이었는데 이 튜브가 아직도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밑에 베이스 보시면 이제 파우더로 미러 파우더도 비빈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에 파우더가 한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 위에 뭐 글라스 파츠젤 같이 좀 단단한 파츠젤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패치가 올라가 있고 다시 한번 오버레이 형태를 잡고 한 2, 3중 이상 올라가 있는 굉장히 두께감이 좀 많고 특수젤이 좀 사용된
부자재까지 같이 사용된 상태죠. 자, 이런 손톱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를 하실 때에도 1단계, 2단계를 좀 나눠서 오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요렇게 좀 특이한 상황의 얼음 네일 중에서도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이렇게 오링 파츠들도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파츠들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손에 보시면 필름이 하나 붙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스티키 젤이 아니라 호일랩 젤이라고 하는 랩 호일을 붙일 때 사용하는 그 전용 젤이 있는데, 그 젤을 바르고 그 밑에 베이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약간 리프도 같이 깔려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얘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그 셔링 그 필름 자체가 안에 묻혀 있는 상태인데, 밑에 베이스에 얘가 지금 스티키 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키 젤 위에다가 셔링을 붙이고 필름이 붙어져 있고, 거기 위에 다시 오버레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준비했냐면 얼음 패치를 좀 많이 올렸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단추가 단추 수준인데, 네, 일부러 제가 요청을 과하게 올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오버레이를 굉장히 많이 한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젤 시술을 하셨을 때보다 오버레이를 훨씬 더 많이 했을 상황에서의 빨리 소급하는 방법. 좀 특이한 상황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네 손가락을 지금 다 오프를 할 거예요.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상황에 맞춰서 이럴 때는 어떻게 오프를 하느냐. 보통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비트 세미나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고, 뭐 계속 전시 때 이에서도 세미나도 했었고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했었지만, 보통은 비트 수업을, 소고프 수업을 할 때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가지고 특수 상황이 아닐 때는 거의 오프하는 방식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좀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 그때 당시는 소고프 드릴을 많이 안 쓰셨던 분들한테 가장 최소한의 심플하게 시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단순하게 알려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젤이 그 오프 방식이 거의 뭐 컬러링, 글리터, 그라데이션 요 정도 수준이었지, 막 이렇게 얼음 네일이 올라오고 파츠를 이렇게 뚱띠하게 붙이고 이런 제품을 오프하는 그 정도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서 오프하는 방식이 좀 더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소고프로 그냥 모두 다 어떤 상황이 돼서도 소고프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접속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뭐부터 할까요? 자, 그러면 그냥 노멀하게 가장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요거부터 갈까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오버레이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고, 패치도 하나 올라갔습니다. 오버레이 많이 한 손톱, 되게 뚱뚱하게 올라간 손톱. 이럴 때 오버레이 젤을 빨리 오프하는 방법. 참고로 지금 이거 오버레이 할 때는 저희가 일부러 좀 단단하게 하려고 일반 빌더 젤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글라스 젤이라고 하는 좀 하드젤처럼 단단한 클리어 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일반적인 빌더 젤보다 좀 더 단단할 거예요. 지금 손톱이 좀 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하드 젤이 좀 가까울 정도로 좀 단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부터 먼저 오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이제 아트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집중을 하고 좀 많이 그러니까 모델 손을 좀 많이 보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좀 제가 많이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만약에 제가 놓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채널 쪽 ICL 쇼핑몰에 메인 있잖아요. 그 메인에 보면은 카카오톡 로고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제가 내일 오전에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또 답을 드릴 거니까요. 만약에 질문에 답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채널 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또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기 전에 비트를 먼저 잡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 얘는 제가 기획 세트로 많이 만들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트로 판매하는 게 있고, 단품으로는 지금 현재 쇼핑몰에 다 들어가서 보시면
비트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에 있거든요. 프로모션은 제가 끝날 때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단품으로도 다 지금 30%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쿠폰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씩, 오늘 보여드리는 비트가 아니라 내가 원래 쓰던 비트가 좀 떨어졌는데 사야겠다, 이때다 싶으실 때는, 네, 쿠폰을 30% 쿠폰을 다운 받으셔서 적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오늘은 기획 세트로 딱 요거는 30세트만 준비를 했습니다. 올댓 소고프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왜 올댓이냐면 얘네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단단한 젤, 글리터, 뭐 스티키 젤, 어떤 거든 다 오프하는데 완벽하게 다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는 정말 풀 소고프 키트의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위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오늘은 좀 수업처럼 하려고 이렇게, 예, 수업 과제도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커리큘럼 판때기에다가 붙여서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정말 수업처럼 할 거거든요. 진짜 유료 수업도 잘 안 했던 내용들을 오늘은 좀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언제나처럼 저장해드릴 거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네, 제 방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이거 지금 올댓비트 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요걸 사용을 할 건데, 요거랑 비트 8종, 둘, 넷, 여섯, 7개에다가 페이퍼 세트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8종이, 얘는 지금 세트 금액이 30%가 아니라 40%로 해놨습니다. 세트다 보니까. 대신 한정 수량이고요. 40%의 추가 플러스 케이스는 더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제 비트가 개별 이렇게 케이스채로 가는데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저는 살롱에서 시술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뚜껑 여셔가지고 케이스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요거 2종을 다 드리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서비스입니다. 케이스 2종은 서비스고요. 비트는 요 세트로 40% 할인이 들어갈 겁니다. 수량은 딱 30세트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예상으로는 라이브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은 품절이 되지 않을까. 많은 수량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품절이 됐으면 단품 쪽으로 주문을 해주시고요. 단품도 솔직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재고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비트를, 특히 오늘 사용하는 비트에 있어서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주문, 홈쇼핑 같다. 네, 홈쇼핑 같지만, 네, 솔직히 정말입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새 비트 입고가 조금씩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번에 그 라이브 방송 때 그 품절됐던 제품이 이제 입고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구입을 하시는 게 또 품절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미리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참고로 이번에 품절이 만약에 나면 또 당분간 좀 살짝 시간이 재입고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우선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흡진기를 켰고요. 저도 마스크를 했고, 지금 모델분도 마스크를 했고, 시작하기 전에 제 손하고 모델 손에 손소독까지 다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술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시술을 하는데,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잡다 보면 카메라에서 못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거기 시술 모델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장갑을 끼지 않고 손 소독만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PM도 같이 알려주세요 라고. 근데 물론이죠. RPM하고 비트 그리스라던가 전체적인 내용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손톱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 탑젤이 발려져 있고요. 손톱 이제 거의 하드젤 같이 단단한 파츠젤로 오버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측면을 보시면 얼음 파츠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먼저 사용하시면 좋은 비트는 탑젤을 쉽게 가는 비트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시술 순서가 베이스젤, 클리어젤, 탑젤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베이스, 클리어, 탑젤 중 같은 두께상으로 봤을 때 가장 단단한 젤은 어떤 젤일까요? 네, 조금 아마 자막이 조금 늦다 보니까 답이 좀 늦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탑젤이 가장 단단합니다. 젤들 중에서 같은 두께의 선상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클리어 젤 자체가 두껍게 올라가니까 강도만 봤을 때에는
이제 두께감으로 봤을 때는 클리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맞아요, 선생님들. 탑젤이 가장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젤을 선생님들은 보통 탑젤을 갈아내실 때 탑젤에서부터 클리어 베이스까지 하나의 비트를 가지고 다 오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객님의 데미지,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랑 또 속도 면에서 확실히 좀 비트를 갈았었을 때 한 개의 비트로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 동일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그릿이다. 탑부터 베이스까지 다 100그릿으로 갈았었다. 그러면 진동 발열은 둘째치고 속도 면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탑젤 같은 경우는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단한 젤일수록 그릿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릿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굉장히 지금 단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80그릿, 100그릿 정도 되는 단단한 비트의 그릿수로 오프를 하시게 되면은 한마디로 곱게 갈아서 먼저 얇게 갈아가지고 조금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단한 거를 다시 단단한 거 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생님들 이렇게 시술하시다 갑자기 이렇게 탁 튕기는 상황 있지 않으셨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젤도 단단한데 비트도 너무 단단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탑젤을 오프를 하실 때는 보통은 240그릿에서 360그릿 정도의 되게 부드러운 그릿수가 높은 비트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제가 비트를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비트는 오늘 다 이 세트 안에 있는 비트만 가지고 시술을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 이거 3번 비트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은 일부러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3번 비트. 얘는 세라믹인데, 소재 자체가 세라믹인데, 2XF다 보니까 240그릿의 실은 더 이상이에요, 얘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소구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갈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보자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기도 하지만, 탑젤을 갈아낼 때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줌인 땡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자, 가루 나오는 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은 탑이 갈려졌고, 자, 보세요. 탑젤이 어느 정도 갈려져 있고, 살짝 내렸죠? 자, 탑젤을 갈아낼 때 옆에서 제가 일부러 같이 해서 보여드릴 건데, 가루 보이세요? 거의 미세 잔먼지처럼 나올 거예요. 자, 너무 단단한 젤을 굉장히 그리스가 낮은 애로 갈면은 큰 알갱이가 떨어지면서 빨리 오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진동감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이게 갈아내는 그릿 한마디로 두께라고 해야 되나요? 비트의 알갱이 입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러니까 덜 밀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빼빠를 밀어낼 때 부드러운 애는 사사삭 잘 갈리는데 센 빼빠로 갈면 막 긁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톱이 안 그래도 단단한 애를 막 긁어내다 보니까 진동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요. 발열도 더 배로 일어나고요. 함에서 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객님이 시술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탑을 가를 때 자신 보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쭉 평상시 하듯이 스무스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좀 빨리 시술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비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떼고 뗍니다. 자, 보세요. 가고 떼고 이걸 좀 빨리 해볼게요. 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위에 올려만 놓는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얘가 머리 자체가 위에가 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닿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묻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초보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자, 위쪽에 탑에 있는 사이드부터 먼저 살짝 갈아내고 얘로 다 갈아내도 되긴 하지만 실은 탑을 갈아낼 때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갈리지만 하드젤을 갈아내실 때에는 오히려 속도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 손톱 고객님 시술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다 네 손가락을 동시 시술을 할 거거든요. 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손톱 자체 내에는 전부 다 탑젤이 발려 있기 때문에 탑젤을 먼저 전반적으로 오프를 해놓고 그 상황에 맞춘 비트를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RPM은 지금 제가 한 8,000에서 9,000 RPM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소구프 할 때
만 이상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15,000을 가지고 드릴 오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발열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발열이 많이 나는 이유, 비트의 소재도 중요하긴 하지만 RPM을 너무 고속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잘 갈릴지 모르겠지만 발열이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각질이 시술하지 않는 이상 저는 무조건 12,000 이상으로 높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소고프를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소고프의 RPM은 8,000에서 네? 화면에서 벗어나요. 잠깐 각도 살짝 할게요. 이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내리면 제가 손을 움직이는 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카메라 위치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선생님분이 그릿이 높으면 발열감 없나요? 물어보시네요. 그릿이 높아서 발열이 높은 게 아니라 RPM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발열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10번을 비빈 것과 5번을 비볐을 때 발열이 어느 게 더 많이 날까요? 당연히 10번을 비볐을 때 발열이 더 높아지겠죠. 속도감을 10번을 막 낸 것과 천천히 10번을 낸 것과 발열이 어느 게 더 많이 날까요? 그 원리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릿수가 높아진다고 발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RPM 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고 탑젤이 그러니까 젤이 단단한 그릿 뭐라고 해야 되나? 강도 있죠. 강도에 맞춘 그리스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실은 강도랑 상관없이 그냥 막 높은 그릿, 제일 단단한 빨리 갈리는 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발열을 많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탑젤의 경우는 240 정도 그릿 정도 되는 부드러운 걸로 먼저 다 오프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리어 젤이라던가 컬러 젤이라던가 그런 제품들을 이제 다른 그리스로 돌리신 다음에 RPM 조정은 거의 8,000에서 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RPM은 지금부터 제가 소고프로 하지만 거의 8,000에서 만 사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PM은 그닥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그릿수가 바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이쪽으로 살짝 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똑같이 240그릿 정도 되는 애로 탑젤만 먼저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습니다. 조금 그냥 정말로 일반 살롱에서 시술한다 생각하듯이 그냥 평상시 제가 시술하는 방식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좀 잡기가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쪽으로 조금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치가 모델 손이 이쪽으로 와 있어서 제가 방향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잡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방향을 잡기가 편하네요. 네. 자, 참고로 지금 얘기 나오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건 팁입니다. 제가 지금 모델분의 왼손을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오른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델 손이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드릴 밑에 흡진기가 여기인데 모델 손이 이쪽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모델분한테, 그러니까 손님한테 죄송한데 왼쪽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라고 해서 자리를 이동시키세요. 그래서 나한테 오른손잡이면 이쪽이 시술이 잘 받는데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각도가 된다고 하면 모델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몸을 옆으로 눕혀야 돼요. 그럼 시술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자, 손님 손을 잡고 이쪽으로 시켜놓고 내가 편하게 시술하기 좋은 오른손으로 맞춘 각도를 잡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시술하기가 좋아지는데 모델 손이 이쪽에 있다고 오른손에 있는데 저를 이쪽으로 이렇게 시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왼쪽 방향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 고객님 손을 왼쪽으로 오게끔 하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만약에 갖다 대시면 제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시술하기 되게 어렵죠. 자, 모델분 조금만, 손님 죄송한데 저기 오른쪽으로 조금만 자리 이동해 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연필 잡는 것처럼 갑니다. 쉐입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안 되면 손님을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몸을 돌릴 필요 없이.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술하기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손님을 움직이세요.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왜냐면 나는 무거운
무서운 기계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각도가 안 맞아서 오히려 시술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님을 먼저 이동시키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고객님도 더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 시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고객님 잠깐 왼쪽으로 의자 조금 움직이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자리를 이동시키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시술하기 좋은 각도를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시는 게 시술이 왜 선생님들 시술하실 때 시간 속도가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내가 편한 각도가 안 나왔을 때 시술 속도가 되게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탑젤만 먼저 갈았는데요. 이렇게 얘는 워낙 특수한 애기 때문에 탑젤을 먼저 갈아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오프할 거거든요. 자, 그냥 먼저 탑젤부터 오프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탑젤만 지금 3번 비트입니다. 얘가 제가 좀 이따 비트는 하나하나씩 잡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비트가 가장 탑젤을 갈아낼 때 되게 빠르게 부드럽게 갈리고요. 일반적인 컬러젤을 오프할 때도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저는요 소프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3번부터 비트 잡아서 시작해보세요. 부드럽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탑젤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갈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지금 얘가 오버레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버레이를 했을 때 클리어 젤은 이제 조금 그리스가 낮은 애로 갈아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 빌더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속도감을 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거는 44번 비트입니다. 아마 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비트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고 있으신 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지금 3번으로 탑을 갈았으면 이제부터는 지금 되게 두껍잖아요. 이거를 3번 비트가 240그릿이기 때문에 얘로 다 갈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는 44번 비트는 제가 이제 살짝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릿수 적어놨습니다. 80그릿입니다. 자, 44번 비트는 언제 사용하는 애냐면요, 여기 적혀있죠. 홀로그램이나 글리터, 하드젤, 되게 단단한 소재를 빨리 오프할 때 사용하는 애가 44번 비트입니다. 그리스는 거의 한 80에서 한 9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100그릿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리스입니다. 근데 얘를 지금 잘 보시면 얘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죠.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비트의 커팅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선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가로 세로로 되어 있죠. 이게 커팅 방식이 조금 틀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없습니다. 양손잡이 비트입니다.
그럼 사선을 쓰셔야 되고, 나는 손톱 온네일이 손상되는 게 무서워. 그리고 거기까지 옵하는 것도 좀 약간 겁이 나고, 이제 손님이 되게 극도로 예민하셔. 그럴 때는 크로스로 되어 있는 커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RPM 똑같이 8,9천 정도 되어 있고요. 자, 먼저 클리어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패치 위에 있는 부분까지 제가 먼저 오프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왼쪽에서부터 밀어내기 시작할 건데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 밑으로 눈높이를 낮출게요. 자, 카메라가 오늘 되게 잡기가 저 혼자 조절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발열을 가장 안 일으키는 테크닉. 첫 번째, 이렇게 비비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위에서부터 한 번에 쭉 밀어서, 이거 100% 발열입니다. 어떤 비트를 써도 무조건 발열이 일어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거 아니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사. 왜냐하면 발열이 일어나기 전에 하고 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조금 짧게 위에서부터 긁어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자, 보시면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조금 패스를 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제가 방송도 했었고, 그리스라던가 뭐 RPM에 대한 기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예전 방송에 워낙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비트의 소재의 장점이라던가 뭐 그리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패치까지만 다 오프했어요. 확실히 속도면에서 훨씬 더 빠르죠. 만약에 이거를 3번 비트로 계속 하고 있었다?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얘가 왜 홀로그램하고 글리터, 하드젤을 오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소재를 커팅하는 비트다 보니까 패치를 여기서 그냥 바로 오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볼게요. 위에서부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대로 밀어낼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자,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암레스트 높이 조금만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박스 조금 더 암레스트 높은 거 가져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만약에 선생님들 하시다가 고객님, 자,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객님 손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술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이걸 손톱 들어서 이 각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비트 시술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 제가 위치 또 말씀드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고객님한테 손목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손이 내려와서 손목이 위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올라가면 시술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수 있게끔 암레스트 높이를 높여주셔야 돼요. 시술하실 때. 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프하실 땐 특히나 더 그러세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만약에 너무 낮아서 자꾸 손이 이렇게 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암레스트 높이를 높여주셔야 돼요. 손님이 손목을 절대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그럴 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암레스트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저 암레스트가 없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키친페이퍼를 위에 하나 더 올립니다. 그래서 더 손목의 높이를 높이게끔 만들어서 시술하시는 것이 더 빠르시고요. 자, 지금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부터 깎아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44번 비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젤 중에서도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젤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뭔가 부자재가 들어가 있는 패치, 파츠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단단하게 올라갔다 라는 단단한 부자재 소재가 들어갔을 때는 44번 비트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시술을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손톱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오버레이가 많이 돼 있을 때도 이 비트로 끝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베이스 전까지만 이걸로 오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큐티클에서부터 이제 패치는 다 제거를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각도는 항상 옆에서 봤을 때 5도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무조건 5도까지만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에서만 머물러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손을 돌려가시면서 발열이 빨리 빠질 수 있게끔 자리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움직이면서 시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제가 앞 큐티클 라인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좁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전체 면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지나가는 면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넓게 사용하죠. 네. 계속 위에만 들고 하시면 금이 가요. 이게 아니라, 자, 약간 눕힌 상태에서 면 전체적으로 비트를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비트하고 케어하고 드릴로 했을 때 시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소프트하고 케어까지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내에 무조건 해결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술 시간 대비 매출이 안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드릴은 무조건 정말 오래 걸려도 30분.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진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보여요. 카메라 때문에. 목을 좀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속도가 좀 평상시보다 안 난다는 거. 자, 위에서부터 살살살살 내려오면서 조금씩 오프합니다. 그럼 갈다 보면은요, 이렇게 층이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슬슬 베이스 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갑자기 오프 젤인데 왜 갑자기 반짝이는 부분이 왜 나와?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반짝이는 부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클리어 젤은 좀 많이 갈아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의 층 자체가 클리어 젤이 많이 올라가 있었던 애들이 하나 분리가 되고 다른 성질의 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1차 큐어링에서 반짝였던 애 위에 다른 젤이 올라간 두 번째의 젤이 올라갔을 때 중간에 이런 반짝이는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 클리어 젤까지는 오프를 했고, 그러니까 그 글라스 파츠젤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단단한 하드젤 라인 쪽은 지금 오프가 끝났고요. 이제 베이스 젤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서 멈출게요. 이 80그립 비트로 계속 하시면 이때부터는 손톱 표면하고 가까워지면서 그리스가 많이 났기 때문에 발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그릿은 클리어젤, 글리터, 자개젤, 이렇게 뭔가 부자재가 들어간 패치, 단단한 애들, 두꺼운 애들을 빨리 오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44번의 80그립 비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자, 여기 보시면 안 뜨거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발열감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모델분이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뜨겁다라는 거는요, 첫 번째 RPM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 비트의 그리스가 맞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 시술자가 힘을 주면서 눌렀다라는 겁니다. 힘을 준다는 얘기는 왜 힘을 주느냐, RPM과 그리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막 눌러서 시술하시거든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고 떼고 이렇게 시술하시면은 열이 전달되기 전에 떼버려서 비트에서 열을 식힌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벼버리면 열을 그대로 잡아가면서 손톱 끝에 그대로 열 전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고 떼고 이렇게 테크닉을 하셔야지 절대 발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RPM 계속 지금 9000인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44번 비트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필름이 들어가 있죠. 셔링 필름. 얘도 지금 보시면 비닐인 거잖아요. 자, 이런 애들도 자, 똑같이 44번 비트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밑에 뭐가 붙어 있느냐? 네, 스티키 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스티키 젤을 할 땐 다시 한번 비트를 바꿀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것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모든 손톱에 탑젤을 먼저 갈아내기 위해서 3번 비트를 먼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자재, 패치라던가, 그 다음에 뭐
셔링 필름이라던가 뭔가 부자재가 중간에 껴있어요. 단단한 애가 들어갔어요.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갈아야 되니까 44번 비트로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자, 우선 얘도 셔링도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실 때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사이드부터 먼저 올라가고, 지금 탑젤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탑젤에서의 끼익 소리는 이제 안 들리실 거예요. 아까 다 오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큐티클 라인 쪽에서 조금 쉽게 시술하실 수 있도록, 죄송한데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저 뒤에 저거 보시면 저 단상자 있어요. 저거 하나만 사용해 주시면 될까요? 단상자. 낮아져서 자꾸 이렇게 손목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네요. 잠시만요. 그냥 저거 단상자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거기 위에다가 올리고 하셔도 돼요. 네. 여기다가, 네, 감사합니다. 암레스트를 높였더니 이제 조금 시술하기 편해졌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큐티클에서부터 이렇게 작업하시고, 엣지. 자, 위에서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쪽에 글라스 파츠들이 아까처럼 똑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두꺼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생당수 두께감 있게 올라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지금 필름이 벗겨져 나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를 어떻게까지 오프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오프를 하실 때는 순차적으로 걷어나간다 생각하시면서부터 위에서부터 조금씩 방향을 타고 내려오면서부터 시술을 하셔야 간데 또 안 가고, 왜냐면 지금 이제 색이 벗어지는 게 보이시죠? 필름이 벗겨져 나오는 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좀 많이 갈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손을 안 댔죠. 그럼 여기는 좀 많이 갈아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덜 갈아야 되는데 여기도 갈았다 여기도 갈았다 그러면 두께감의 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오프를 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까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전체적인 두께감을 밸런스를 맞춰가시면서 오프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큐티클 라인만 처음에만 이렇게 해서 돌렸지 지금은 거의 사이드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시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손을 계속 돌리고 있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무슨 이렇게 S자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죠. 자, 똑같이 지금 보시면 밑에 이거 스티키 젤 올라간 거 맞죠? 오, 되게 잘 갈린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잘 갈려서 지금. 자, 엣지 쪽은요 조금 힘있게 갈아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약간 엣지 자체가. 그래서 왜냐면 좀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엣지는 어차피 손톱 플레이트에 닿는 게 아니라 손톱 피부에 닿는 게 아니라 그 피부 위에 떠있는 손톱 끝에만 이제 있기 때문에 열을 거의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엣지 같은 경우는 좀 시원시원하게 날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필름 자체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지금 고무같이 밀리는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밀리는 스티키 젤들이 보일 거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얘도 스티키 젤 있고 얘는 지금 호일랩 젤이 붙어져 있어요. 얘도 지금 이제 아까 제일 많이 질문하신 게 스티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떼느냐.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 스티키 젤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혹시 저희 아이스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요 스티키 젤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발라서 큐어를 하면 만져봤을 때 이렇게 끈적끈적합니다. 미경화 젤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 양면 테이프를 붙인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양면 테이프를 손톱 전체 표면에 붙였다. 그러다 보니까 만지면은요 약간 좀 고무처럼 폭신폭신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약간 때 밀리듯이 이렇게 밀어지거든요.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스티키 젤이. 근데 이제 이 스티키 젤을 사용을 했으면 제일 많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비트에 스티키 젤이 낀다예요. 그러면 이걸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라이브 방송을 잡은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스티키 젤을 어떻게 잘 오프하느냐. 자, 스티키 젤은요 이렇게 단단한 걸로 그냥 다 오프하시면 여기에 껴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티키 젤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만 멈추시고 비트를 한번 바꿔주셔야 돼요. 자,
자, 이제부터 뭘로 바꾸느냐.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완전히 전체 특수 상황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항상 다 이렇게 많은 비트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특수 상황,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 글리터도 많이 사용하시고 얼음 네일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컬러의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소금풀을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스티키 젤을 오프할 때, 그 다음에 호일 랩젤 같이 뭔가 끈적끈적이는 필름을 붙였을 때 테이프 같이 늘어나는 애들을 오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무조건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낍니다. 더 많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비트 커팅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고운 그리스여야지만 지우개처럼 밀려나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스티키 젤은요, 지우개 밀어내듯이, 왜 우리 쉽게 들면 이렇게 떼뱉기 때 보면 이렇게 또르르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밀어내야 돼요. 갈아낸다기보다는. 왜냐면 부드럽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세라믹 비트 중에서도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커팅 방법에 그리스는 240그릇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비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서 밀어내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비트가 가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스티키 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또로로 말려 내려올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톡톡 떨어져 나가는 거 보이세요? 이쪽에 스티키 젤이 살짝 있었던 거 말려 나가는 거. 자, 이쪽에 스티키 젤이 살짝 남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름처럼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약간 필름처럼 때가 밀리듯이 위에서부터 밀어내면서 굉장히 고운 비트로 밀어내듯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밀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이쪽에 한 번만 살짝 갈아내고 나서 이제 여기 위에는 호일 랩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일 랩젤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그냥 원천 봉쇄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비트를 다시 재활용을 하는데, 재사용을 하는데 완전히 붓는 것 자체가 아예 싫어, 털어내는 것 자체가 싫어 하실 때에는 이 비트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꺼내서 보여드리는데, 평상시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세미나 때 많이 안 보여드렸어요. 이 뭐 비트가 이런 게 있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쓰는 비트가 아니라 앞쪽에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서 사용하시고, 얘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 비트입니다. 페이퍼 비트라고 하는 비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빨간색 컬러, 검정색 컬러, 특히 그런 진한 안료를 갖고 있는 컬러 젤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하고 나면, 특히 하얀색 세라믹 같은 경우 여기에 색깔이 껴서 막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털어도 안 털려요. 그런 젤들도 있거든요. 색상이 되게 안료가 많이 들어간 젤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런 거에 조금 우려가 되시거나, 그 다음에 지금처럼 스티키 젤이라던가 호일 랩젤 같이 조금 뭔가 끈적이는 고무 같은 성질의 재질의 비트를 오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얘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그냥 버리시는 거거든요. 라고 해서 그냥 교체할 수 있는 비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얘도 똑같이 RPM 8000에서 9000 정도고요. 이 종이 페이퍼는 여기서 보이시겠지만 2XF로 되어 있습니다. XXF로 되어 있죠. 보통 XXF는 240그릇이 가장 평균적인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는 밀어내든 말든 상관없어요. 뭐 붓던 말던 그냥 하세요. 대신 얘 같은 경우는 종이로 만들어진 애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그리스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발열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00에서 9000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거의 힘을 뺀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거의 그냥 긁어낸다의 수준이지, 이걸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오프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필름하고 스티키 젤, 그 다음에 그 호일 랩젤 같은 애들을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달래면서 떼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힘을 살살살살 빼셔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화면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나가는 게 가루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필름이 이렇게 통으로 톡톡 떨어져 나가거든요. 지금 제 옷에 다 묻었어요. 이렇게 몇 개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지금 앞치마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떨어져 나온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밀려 나옵니다. 더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가 밀린 것처럼 덩어리로 그 스티키 젤 같은 데가 그냥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술하실 때 아마 그 갈려져 나오는 그 더스트의 두께감을 보시면 아 이게 젤이구나, 이게 필름이구나, 많이 떨어져 이렇게 뭔가 덩어리채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자재이거나 스티키 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얇게 갈려서 나온다? 그거는 그냥 일반 베이스 젤이나 컬러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살짝 벗어났네요. 제가 이렇게 살짝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머지 살짝 전체적으로 두께감이 일어나지 않게. 근데 지금 얘는 클리어 젤을 오프를 하는 게 아니라 필름이라던가 스티커 같은 거 붙이셨다라고 하면 그런 부자재들을 오프할 때 사용하는 애기 때문에 얘로 전체 클리어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얘는 필름이나 뭔가 들러붙는 스티키 같은 걸 오프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건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여기 지금 들러붙은 거 이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스티키나 호일랩젤 같은 게 들러붙었어요. 자, 얘는 그냥 뽑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번은 더 돌려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 있으시다가 해서 버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세라믹이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또로로 말려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끼지 않는 비트 자체대로 비트가 많이 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아예 그냥 색깔 자체도 묻는 게 싫어. 빨간색, 검정색 같은 경우 오프할 경우는 하얀색 비트다 보니까 알료가루가 여기가 박혀가지고 얘가 안 지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실 때는 페이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게요. 특히 페이퍼 같은 경우는 언제 되게 좋냐면은 발톱 같은 거 하실 때 있죠. 남한테 썼던 거 또 쓰기 되게 찝찝하거든요. 특히 약간 무정균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실 때는 그냥 일회용처럼 전체 샌딩 하시고 넘기실 때는 페이퍼가 훨씬 더 사용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겸용을 하시는 게 얘를 사용을 할 때는 정말 안 밀리는 애들, 힘은 솔직히 얘보다 얘가 더 좋습니다. 얘가 훨씬 더 잘 갈려요. 그렇지만은 하얀색이나 빨간색 같이, 그러니까 하얀색 비트다 보니까 빨간색, 검정색 안료가 묻어나는 게 싫거나 좀 패디같이 찝찝하다 싶으실 때는 페이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제가 비트는 지금 현재까지 막 설명하면서 했긴 했지만 이렇게 4개 썼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좀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특수 상황에 탑젤 갈아낼 때 요거 2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부자재, 그러니까 뭐 스티키 젤이라던가 아니면 손톱 표면에 뭔가 막처럼 남아있는 애들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게 이 2가지 방식이었고, 얘는 홀로그램, 글리터, 굉장히 단단한 하드젤 같은 걸 갈아낼 때 사용하는 비트였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자, 먼저 얘부터 사용하도록 할게요. 얘는 언제 사용하느냐. 엄지손 앞으로 와주세요. 네. 얘는 자 이렇게 되게 높게 올라간 파츠를 후벼 팔 때 쓴답니다. 이걸 다 갈아낼 수도 있겠지만 다 갈아내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굉장히 두껍게 올라간 파츠일 경우는요.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때는 좀 RPM을 조금 더 높입니다. 한 10,000 정도까지 올리세요. 왜냐? 왜 그러냐면 자, 옆에 이런 애들을요 그냥 이렇게 밀어서 잘라내버릴 거예요. 절삭해버릴 거예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사이드 있는 번호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을 오프하실 때는 먼저 하나씩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옆에 뜯어낼 수 있는 틈새를 먼저 만들어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큐티클 라인 이렇게 잡으셨으면 고객님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옆에서 살짝.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들 왜 이런 막리퍼들 있으시죠?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비트들, 그러니까 이런 리퍼들 있잖아요. 정말 휘어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애들. 그런 애들의 막리퍼를 하나씩은 두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 비트로 뜯어낼 거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도 지금 되게 볼륨감 있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드를 막 갈아서 먼저 막리퍼로 갈아낼 수 있게끔 옆을 먼저 커팅해 줄 거예요. 자, 이쪽 갈게요. 손 조금만 이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만약에 고객님이 손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자, 먼저 악수를 잡으세요. 자, 손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손을 안 돌려요. 그럼 악수 돌리세요. 그리고 악수 이렇게 돌리세요. 악수를 많이 하시면은 손을 맘대로 돌리시기 편하거든요. 손 잡으실 때 악수 씻고 이렇게 돌립니다. 어거지로 여기만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손님이 나중에 손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악수하시고요. 손 돌리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손을 돌리시면 훨씬 더 비트 시술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비트 사용하는 차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 차트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은 시술을 하는 거 위주로 먼저 봐주시고 좀 이따 여기다가 적으면서 제가 정리 다 해드릴 거니까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막 번호 순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 쭉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싹 다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준비 상태에서 옆에 사이드 살짝 고객님 손 이렇게 돌리시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스킨 다운 시키시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손톱의 위를 잡는 게 좋고요. 손톱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피부는 약간 이렇게 다운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항상 이 세 손가락을 제일 많이 쓴다고 저번 방송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손가락은 거치대고요. 세 번째 손가락은 오른쪽 라인. 자, 엄지는 왼쪽 라인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아파하시니까 자, 요렇게 잡고 일로 돌렸다가 요렇게 돌렸다가 자, 세 손가락을 제일 많이 씁니다. 3핑거. 자, 요렇게 잡으셨으면 요렇게 돌리신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은 손톱 위를 잡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를 할 때 아무래도 진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은 지금은 아무리 후벼 파도 고객님이 뜨거운 거 못 느끼십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발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 걱정을 해야 되냐? 발열이 아니라 진동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엄지를 위쪽 표면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술하시면 내 손이 떨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님한테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 그럼 손님이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 다 이쪽으로 진동이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톱 표면을 잡은 상태에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진동이 나한테로 전달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100% 얘가 데미지를 먹는 게 아니라 50%는 내 피부가 진동을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동을 느끼고 있구나.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네 라는 걸 내가 먼저 테스트를 하면서 내 손이 진동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고요. 아, 이 정도면 뜨겁겠네 안 뜨겁겠네. 진동이 나한테 올 때는 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고객님의 진동을 나한테 어느 정도 전달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은 기분이 안 나쁘지만 나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동 그 힘을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먼저 사이드 있는 부분을 지금 여기까지 들어간 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이시려나? 여기 안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갔거든요. 요 골이 생겼어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골이 들어갈 정도로 팠거든요. 자, 반대쪽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이다 보니까 엄지로 위에 잡았죠? 세 번째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위로 잡아서 할게요. 자, 똑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까요? 이렇게 돼야 절삭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갖다 대고 있으면 열만 발생하지 빨리빨리 오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셔야 훨씬 더 시술이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잡아주시고 가운데 쪽 잡아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말을 그만하고요. 좀 빨리빨리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지금 좀 너무 의식하면서 좀 천천히 카메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천천히 했는데 그냥 평상시 살롱에서 시술하는 속도라 생각하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잠깐 드릴 멈췄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테스트 봅니다. 이게 떨어지는지. 막리퍼를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혹시 아프신가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뜨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올라오죠?
막 있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옆에 사이드를 다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올라오거든요. 자, 이걸 다 갈아내려고 하면 500만 년 걸립니다. 먼저 후벼 파서 내가 먼저 이렇게 뜯어낼 수 있게끔 먼저 테스트를 보는데, 다만 고객님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 잡았죠?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싹 그냥 한꺼번에 딱 들어 올라오죠. 왜냐면 다 갈아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갈아냈다라고 하면 되게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손톱 표면에 베드 플레이트가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비비셔서 구멍을 내주신 다음에 부자재를 뜯어주셔야지, 그냥 하시면은 고객님이 아파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얘를 다 드릴로 갈면은 더 빠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의 두께를 다 갈아내려면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뜯어내버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패치 있는 애들은 다 뜯어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베이스를 바르고 미러 탑젤 바르고 파우더 탑젤 바르고 파우더 비벼놓은 위에다 약간의 지금 크리스탈 파츠 같이 클리어젤 같은 애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요걸로 후배 파는 애, 얘는 지금 비트 번호가, 잠시만요,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62번 비트거든요. 62번 비트. 전체적으로 비트는 하나씩 제가 설명 다 드릴 거니까 지금 번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파츠 제거할 때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볼륨감 있는 애들을 떼어낼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중간중간을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구멍을 타공을 내서 할 때 사용하는 애가 요 포인트 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손톱 자체에 지금 파우더 남아있고 글리터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럼 자, 이때는 제가 이번엔 비트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비트는 할인 없나요? 단품은요, 쿠폰 다운받아서 하시면 30% 할인이 되고요. 지금 40% 할인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세트 상품이, 지금 보여드리는 세트 상품이 40%고요. 단품은 지금 비트 적용 쿠폰을 다운받아서 하시면은 전 상품 비트는 다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아이스젤 네일이라고 고정된 댓글 보시면 비트 30% 쿠폰 다운받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이따가 쿠폰 받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실은 한동안 품절이 돼서 계속 판매를 못했던 비트예요. 자, 이건 뭐냐, 올인원 비트입니다. 소고포 비트인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리스가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240, 한 180, 그 다음에 중간에 100, 80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5단계로 앞에가 제일 부드럽고 뒤가 그리스가 더 세집니다. 근데 얘는 제가 왜 꺼냈냐면, 자,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다 베이스가 남아있을 때까지만 오프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유리 파우더도 비벼놨고 클리어도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고 단단한 애랑 손톱 베이스에 있는 파우더 같은 게 좀 말랑말랑한 애랑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를 실은 정확하게 쓴다면 얘 한번 쓰고요, 얘를 한번 써야 돼요. 두 개 같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계속 비트를 바꿔 끼는 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쪽 손가락을 이미 다 오프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는 파츠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특수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비트 하나로 부드러운 것부터 센 것까지 싹 다 갈아내는 게 훨씬 더 살롱에서 시술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다 똑같이 RPM 8000에서 9000 정도 뒀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40 정도, 제일 앞쪽이 240 정도 그리스인데, 여기서부터 먼저 아까 단단한 애들부터 지금 보시면 필름 걷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그리스가 되게 높은 애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실 거냐, 먼저 튀지 않는 쪽부터 부드러운 애로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사이드 피부 쪽에 부드러운 사이드 피부 쪽에 가까워서 좀 예민할 것 같은 부분은 앞쪽이 제일 부드러운 비트잖아요. 얘가 240 정도 그리스 되죠. 자, 옆에 피부 쪽 먼저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요 앞쪽이 지금 240 정도 있으면 요 중간 정도가 180 정도로 지금 바뀔 겁니다. 이쪽 면을 사용하도록해요. 이제부터는. 그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보시면 18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필름이 그냥 쭉 떨어져 나가버리죠. 이런 식으로 180. 그래서 중간 비트를 갈아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비트로, 그러니까 한 손톱을 오프할 때
100그립부터, 그러니까 80그립부터 240그립까지 한꺼번에 써야 되는 아트들이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지금처럼 파우더로 비볐거나, 그리고 위에 파츠를 많이 올렸거나, 특히 얼음 패치 같은 디자인을 했을 때 하나의 손톱인데 그리스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RPM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한 손톱에 계속 비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오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같이 올인원 비트를 사용하셔서, 지금 180그리스로 먼저 파우더 있는 라인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엣지 쪽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때는 180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뒤쪽을 쓰세요. 소리가 벌써 틀리죠? 자, 80그리스로 지금 커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단단했던 거 없어지죠? 자, 뒤쪽은 지금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올라갔을 때, 중간 그릿은 지금처럼 뭔가 파우더나 필름 위의 것들을 좀 부드럽게 갈아낼 때, 앞쪽 같은 경우는 240그릿일 때는 사이드 피부 쪽이나 큐티클 라인 쪽, 이렇게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을 되게 부드럽게 갈아낼 때, 여기를 굉장히 강한 걸로 오프를 하면 고객님이 진동을 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원래 이런 사이드 같은 이런 느낌은 되게 좀 부드러운 비트로, 소리가 이미 틀린 걸 아실 거예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240부터 가겠습니다. 스무스하죠? 180 가겠습니다. 80 가볼게요. 소리 다 틀리죠? 모두 다 틀리죠? 근데 잘 갈려져 나오는 느낌을 보시면 얘는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연한 이제 더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중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소리가 커지면서 속도는 조금 빨라지지만 좀 크게 더스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엄청 크게 들리죠. 그래서 엣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발열을 못 일으키세요, 선생님, 고객님. 여기 피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과감하게 팍팍팍 하셔도 되니까 뒤쪽을 사용을 하시고, 옆에 있는 사이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셔야 고객님이 진동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제일 앞쪽을 사용을 하셔서 오프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앞쪽 같은 경우는 베이스 오프 라인까지 같이 맞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 베이스가 살짝 뜬 게 보이시죠? 여기는 전반적으로 한번 밀어주시는 게 나중에 펑거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베이스 오프된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떠있는 부분,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직 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선으로 되어 있는 애는, 베이스 손톱 단백질 같은 경우도 잘 쓸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즉 고기에 스테이크 이렇게 사선으로 쓸었을 때 잘 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손 상태를 볼게요. 다 거의 다 부자재라 이런 건 다 오픈은 끝냈는데 베이스 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을 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속을 싸지 않고 한꺼번에 시술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젤로 다 오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로 다 오프를 하는 건데, 아까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요 두 가지 중에서 얘는 갈아 껴서 쓰는 애, 얘는 이제 그냥 일반 세라믹 비트지만은 가로 세로로 돼 있어서 손톱을 못 갈아낸다고 말씀드렸던 애가 있어요. 얘가 240그릿이거든요. 이걸로 베이스 젤을 오프를 할 거예요. 이제 만약에 베이스 오프 비트를 갖고 계신 분들, 기존에 베이스 오프 비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베이스 오프 비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얘는 베이스 오브 비트가 손톱을 좀 덜 갈아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제가 해보니까 얘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업그레이드 비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옆에 사이드 보시면 피부에 닿아도 얘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다쳐요. 그냥 느낌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완전히 힘 빼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기존의 베이스 오프 비트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한번 바꿔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비트가 지금 몇 번이었더라? 49번 비트거든요. 240그릿 정도 되는 이 비트를 사용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해봤더니 얘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비트 시리즈예요. 그래서 발열 힘 빼고 지금 거의 그냥 밀어내듯이 하고 있는데, 손톱은 못 갈아내고요. 네, 손톱은 못 갈아내고 베이스 젤만 갈아내기 시작하는데 거의 발열감, 진동감 별로 느끼지 못하고 되게 가볍게 베이스 젤만 오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줌인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엣지 쪽, 여기는 지금 거의 손톱이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베이스 젤이 나온 거 보이세요? 제가 줌인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거의 온네일이고요. 이쪽은 젤이 남아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질문. 여기 밑에까지 다 오프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베이스를 또 바르고 다시 오버레이를 갈 거기 때문에 리프팅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완전히 산화돼서 손톱 위에 잘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다시 오프를 다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 대가 연필처럼 잡고 되게 가볍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치듯이만 살짝 내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갈아내는 게 아니라 힘 빼고 그냥 표면을 울퉁불퉁하지 않게끔만 표면 정리하는 거예요. 힘 완전히 뺐습니다. 자, 보세요. 제 손에 이렇게 움직일 정도예요. 누르는 거 아니고 피가, 이게 손이 피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살짝.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표면 정리까지 끝납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두 번째 손. 얘도 지금 보시면 아직 되게 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손톱 큐티클 라인에도. 여기 보시면, 제가 줌인 많이 당길게요. 여기 아직 젤 되게 많이 남아있죠. 여기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젤 남아있죠? 자, 이런데도 얘는 손톱에 닿았을 때 손톱은 많이 갈아내지 못하는 애다 보니까 힘 빼시고요. 절대 넣지 않습니다. 완전히 힘 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스친다는 느낌으로만 시술하세요. 그러면 사이드에 힘 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손톱은 못 갈아내고 전체적으로 표면 샌딩을 주면서 젤만 갈아냅니다. RPM은 아까랑 똑같이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파츠 제거할 때 10,000 RPM을 썼고요. 계속 지금 9,000에서 8,000 RPM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RPM은 10,000까지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이 손톱이 너무 단단해요. 너무 두껍게 올라갔어요. 그럼 10,000까지 올릴 때도 있지만 보통은 8,000에서 9,000 정도를 소프트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전체 지금 이제 네일 패드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되게 울퉁불퉁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힘 빼시고요. 그냥 살짝 지워낸다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힘 빼고 약간 남아있는 애들을 그냥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의 갈아내기보다는. 너무 줌인이어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힘 빼고. 자, 지금 손톱에 아주 우둘투둘하게 남아있던 애들을 살짝 남아있는 애들 그냥 약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프하고 있거든요. 자, 이쪽 손. 네 번째 손톱도 지금 보니까 탑젤이 아직 베이스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보이시죠? 이쪽에. 지금 베이스젤 꽤 많이 남아있죠? 여기도 전체적으로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쪽에 좀 젤이 많이 남아있었네요. 이쪽에. 예전에 14번 베이스 오프 비트랑 얘랑 비교했을 때 실은 베이스 오프 비트는 지금 정도의 두께감보다 훨씬 더 얇아야지 오프가 됐었어요. 좀 더 두껍게 있으면 13번 베이스 오프 비트가 좀 잘 오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속 비트로 좀 더 많이 갈아내고 나서 지금 베이스를 오프하는 것처럼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얘는 이 비트 같은 경우는 49번 비트는 조금 베이스 젤이 많이 남아 있어도 워낙 잘 갈아내는데 손톱은 갈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베이스 젤이 남아 있어도 잘 갈립니다. 자, 엣지 쪽에 또 젤 쌓여 있었네요. 엣지 쪽 확인. 사이드 이쪽에도 살짝 남아 있었어요. 얘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피부에 닿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데미지가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오픈은 끝났습니다. 자, 줌아웃해서 보여드릴게요. 오픈은 완전히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저 죄송한데 더스트 브러쉬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쪽에 있었던 더스트 브러쉬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잠시만 고객님 손 좀 살짝 털도록 할게요. 셔틀콕 피트 맞지요? 네, 맞습니다. 셔틀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오픈은 다 끝났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입니다. 자, 근데 오픈은 다 했는데 표면도 지금 만져보시면 나중에 이제 표면 샌딩 정도만 하시면 되는 정도고, 손톱도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밀었는데 훅 튀잖아요. 그럼 지금 오프하면서 손톱이 되게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제 손이 들어갈 정도인데 안 휘죠. 아직 손톱이 건강하시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휘다
그러면 이제 손톱이 너무 약해지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속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젤을 또 떼보겠다고 속을 하시는 순간 손톱이 종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차라리 비트로 속어프를 하시고 전체 표면을 이제 스펀지 파일 같은 경우로 샌딩을 살짝 중요해서 마지막 정리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나서 쉐입 잡고 바로 시술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마지막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이드 굳은 살들을 어떡할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굳은 살들. 자, 이거를까지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세트만 있으면 전체적인 속오프부터 파츠라던가 모든 걸 다 오프할 수 있게끔 기본 세팅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실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마지막에 안 보여줬어요.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얘는 50번 파워 클래스 비트입니다. 원래는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쓰는 애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어머나, 사이드가 남아있네. 근데 여긴 지금 되게 좁게 남아있잖아요. 이런 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애들로 사이드로 넣어서 오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원래는 굳은 살 비트인데 굳은 살 비트 옆에 사이드에다가 살짝 지금 젤 굴려 나오는 거 보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로로 떨어져 나오죠. 네. 자, 굳은 살 정리할 때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젤이 사이드에 이렇게 남아있을 때 마지막 오프할 때 필요한 비트가 여기도 지금 살짝 젤이 남아있네요. 이런 데는 오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래 굳은 살 비트인데 이때 사이드에 하시기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RPM을요 제가 한 7,000 정도로 낮출 거예요. 살짝 낮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굳은 살, 어차피 옆에 사이드는 지금 제가 젤은 다 오프했지만 이때 이제 같이 사이드를 정리하시면서 굳은 살을 같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굳은 살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요, 케어를 아무리 잘해도 굳은 살 때문에 이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옆에 특히 젤을 제거하고 나서부터는 사이드가 더 많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RPM은 지금 한 7,000에서 8,000 정도고요. 비비는 게 아니라 톡톡톡톡 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면 떨어져다 여기로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굳은 살은 톡톡톡톡 치시면서 한마디로 니퍼로 잘라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옆에 있는 사이드, 만약에 큐티클 여기가 되게 단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저는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굳은 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저는 이걸로 같이 굳은 살을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이드, 여기 아직도 젤이 또 남아있네요. 여기 사이드 보이시죠? 줌인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핑크색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비트로 좀 오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있는 아주 좁은 면에는 굳은 살을 같이 정리하실 때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살짝 남아있는 젤들은, 사이드 젤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직 많이 남아있었네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옆에 사이드 살짝 갈아내시고 굳은 살 다시 한번 정리. 이쪽 사이드 살짝 돌려서 톡톡톡톡 치시면서 사이드 잡으면서 굳은 살 정리. 자, 확실히 비트로 굳은 살을 정리하면서 사이드 젤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케어를 하실 때 훨씬 더 속도가 많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 굳은 살 때문에 푸셔라던가 뭐 비트로 케어를 하시던 아니면 니퍼로 케어를 하시던 항상 이 옆에 있는 사이드 때문에 굳은 살이 너무 심한 경우는 이게 잘 푸시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정리를 하니까 굳은 살 되게 많으신 분들 이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손 정리를 다 보는 거야. 그럼 이 갭 사이드를 보면서 아, 여기 쉐입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런 거 이때 같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굳은 살 정리하셨죠. 그러면은 앞쪽은 톡톡톡톡 치면서 굳은 살 깎아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비벼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왜 발 뒷 패디 파일로 미는 것처럼 부드럽게 마무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전체 면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가루 날려서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완전히 힘을 빼고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뜨겁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비트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요. 되게 좁은 면의 굳은 살은 착착착 완전히 니퍼로 자르는 것처럼 잘 떨어지는데 이렇게 완전 꺾여 나가거든요. 근데 만졌을 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꼭 파일링 하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확확 갈려요. 그래서 만졌을 때 되게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면을 사용을 하셔 이렇게 한번 샌딩 처리를 해주거든요. 피부 자체를. 여기 조금 많이 울퉁불퉁했었네요. 자, 여기도 보니까 아직 좀 남아있네요. 군살이. 자, 이쪽도 살짝. 이런데 굳은 살은요, 진짜 잘 못 잘라내요. 니퍼로도 잘 작업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주머니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에 굳은 살이 있으신 분들은 니퍼로 잘라내기 되게 특히 이런데 여기는요 니퍼로 잘라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자, 옆에 사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가고 깎아내세요. 쭉 올라가고 깎아내세요. 그러면 파일링 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굳은 살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건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살짝 나달나달하게 있는 애가 이제 이거 깎아내 버릴게요. 굳은 살을 갈면서 하다 보니까 하얗게 남는 더스트 때문에 지금 되게 좀 안 갈리는 거 아니야? 근데 만져봤을 때는 그냥 완전히 야들야들해졌습니다. 제 손 한번 보여드릴까? 제 손이 보면 여기 옆에 사이드 보이시죠? 제 손 보이세요?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얘는 소거프 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옆에 껴있는 이렇게 묻어있는 젤들을 오프할 때 한꺼번에 굳은 살을 같이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시술하시면 훨씬 더 시술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잠깐 이때 멈추도록 하고요. 더스트 살짝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여기서 쉐입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어 들어가시면 되세요. 오프까지 다 했고 옆에 굳은 살까지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옆에 사이드 보면서 옆에 사이드 쉐입이 많이 울었네 이럴 때 아까 다 굳은 살 정리하면서 봤잖아요. 미리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안 좋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쉐입을 잡으실 때도 아까 봤던 그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시술 속도가 빨라지시거든요. 쉐입이 많이 길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디 길이가 길지 않아서 쉐입만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옆에 아까 사이드 부분에 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만 쉐입 잡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시술, 케어. 그 다음에 이제 젤 시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좀 나중에 잘라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조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쉐입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쉐입 잡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거든요. 소고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따라오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죠. 자, 뭔 내용인지 좀 헷갈리실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막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혹시 남아있는 거 있는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제가 항상 마지막에 테스트 보는 건 뭐냐면 푸셔를 밀어가지고 혹시 손톱 표면에 젤이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로 케어를 하실 때는 비트로 밀어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밀릴 때 젤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행히 다 오픈은 됐네요. 자, 요거는 뭐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많이 보여드렸고 하니까 이거는 저희 굳은 살, 그러니까 건식으로 사용하는 푸셔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보여드려서 요새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 푸셔가 지금 1위 했거든요. 이제 건식인 루즈 스킨이라던가 이렇게 밀면은 보이실까요? 이거 잠깐만 제가 어제 원래 비트 하고 나서 젤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였는데 밀리는 게 보여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요. 옆에 측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를 사용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보시면은 지금 방금 젤을 오프했는데도 손톱에 원래 붙어있었던 루즈 스킨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니퍼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얘는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드릴 케어를 하실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 푸시업 하는 비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 비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큐티클 라인만 잡아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푸시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화면으로 눈을 돌리면 이분 손이 다치실 수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승인 아직 안 했는데 사업자랑 일반 가격이 다르냐고 물어보고 지금 행사 기간 동안에는 동일합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로그인 하시고 쿠폰 다운 받으셔서 하세요. 지금은 비즈니스 회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문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들은 모두 다 살롱 금액입니다. 그 비즈니스는요, 비즈니스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즈니스 회원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은 쿠폰 다운받으셔가지고 쿠폰 적용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더 쌉니다. 비즈니스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문하세요. 이벤트 때는 비즈니스 회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엄청 들러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올렸죠? 자, 여기까지만 살짝 보여드리고 진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손톱 표면에 루즈 스킨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다 라인 잡고 푸시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어느 게 무슨 비트고, 어느 게 무슨 비트고,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먼저 제가 제일 처음에,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3번 세라믹 비트를 가장 먼저 썼었어요. 이제 비트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걸로 생각이 돼요. 좀 줌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캡처 시간 드릴 거니까 capture 하세요. 자, 제일 먼저 사용했던 건 탑젤을 이제 오프하거나 아니면 초보자분들, 그 다음에 조금 끼익 소리가 많이 나는 애들을 할 때 사용하는 애가 3번 비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240그릇이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키트 세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3번 비트가 세라믹 탑라운드여서 탑젤이라던가 그 다음에 컬러젤 같이 일반적인 젤을 오프할 때 발열 없이 정말 부드럽게 오프를 하는 게 3번 세라믹 비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게 24번 비트는요, 샌딩 밴드라 비트에서 요거 자체만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시고요. 샌딩 밴드랑 같이 쓰셔야 돼요. 네,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4번하고 얘는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100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통계 케이스 벌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빼서 사용하시고 버리시면 되고요. 왼손잡이 비트는 비트 중에 오버레이 두꺼운 거 빨리 재는 거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왼손잡이 분이 사용하시기 딱 좋은 비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붙이니까 좀 이해하기 편하시죠? 자, 그 다음에 44번 비트. 아까 왼손잡이이신데 빨리빨리 하는 오버레이 두꺼운 젤 빨리 오프하는 비트 없나요? 지금 나옵니다. 네, 얘가 44번 비트가 얘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겸용입니다. 다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자, 얘는 홀로그램 글리터 하드젤 완전 단단한 애들까지 다 오프하는 게 44번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비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세요. 44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쭉 한번 캡처 시간 드릴까요? 보세요.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쇼핑몰 안쪽에 상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 다 내용 들어가 있어요. 쇼핑몰의 상품 안쪽에다가 이거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캡처 다 하셨죠? 1차 캡처 하셨죠?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들어갔고 두 번째 49번 비트는 셔틀콕이라고 해서 아까 자, 베이스 젤까지 싹 다 오프하고 얘도 양손잡이입니다. 보시면 비트의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애들 얘네는 양손잡이가 되는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오른손잡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구분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손톱하고 같은 조직 방향을 갖고 있는 애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손톱을 많이 못 갈아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리수가 240그릿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호일랩 젤이라던가 스티키 젤, 그 다음에 손톱 베이스에 남아있는 이물질 같은 거 제거할 때 사는 애가, 오프할 때 사용하는 애가 49번이었습니다. 특히 스티키 할 때는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또는 요거, 아까 요렇게 돼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 스티키 같이 뭔가 끈적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요새 딱풀, 이런 거 딱풀젤? 이렇게 있는 제품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뭔가 끈적여서 부자재를 붙였던 그런 거 오프하실 때는 요거나 이제 26번, 24번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사용하시거나 49번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49번으로 컬러 제거하기는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 얘도 되게 오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컬러 자체 내에서 오프를 하실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쏘오프를 하실 땐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고객님이 손톱이 너무 얇아요. 너무너무 얇아. 종이짝이어서 살짝만 돼도 뜨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3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얘는 대신 얘는 베이스 젤까지 오프하시는 게 아니고요. 손톱 위에 중간에 그 컬러까지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손톱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그냥 얘 베이스 젤을 오프하지 마시고 샌딩 처리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은 베이스 젤까지 다 오프하겠다라고 맘먹고 손톱이 너무 얇은 분들은 손톱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발열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하고 나서 손톱이 뜨끈뜨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젤 시술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샌딩까지 다 하지 마시고 오프는 요걸로 하시고요. 표면 정리를 얘로 하세요. 왜냐면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표면 정리가 얘가 더 잘 되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손톱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종이짝이에요. 막 휘어요. 그런 분들은 쏙을 3번으로 하시다가 중간에 한번 49번으로 바꾸세요. 얘는 쏙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손톱 표면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매끄럽게 막 곡선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사용하시고 나서 베이스를 조금 남긴 상태에서 바로 젤 시술을 다시 들어가시는 게 손톱이 되게 얇으신 분들도 바로 젤 시술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 굳은 살 정리할 때 사용했었죠. 또는 옆에 사이드 있는 부분에 젤이 좀 묻어 있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게 50번 비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굳은 살 비트인데요. 제가 이제 같이 응용해서 사용을 하는 게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 오프가 덜 됐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는 게 50번 비트. 자, 그 다음에 50번 비트만 따로 구매 못하나요? 라고 하는데 혹시 품절 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0번 비트가 지금 제일 재고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단품으로 안 보여줬다 그럼 벌써 품절이 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낮에서부터 비트 세일을 쿠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셨던 분들이 이미 좀 구입하신 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50번 비트는 워낙 인기가 많았던 비트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벌써 지금 솔드아웃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보이시면 벌써 솔드아웃입니다. 단품은.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떼서 붙이기가 62번, 50번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62번 갈게요. 62번은 파츠 같은 거 제거할 때 사이드 후벼 파가지고 리프팅 뭐라고 해야 되나, 막니퍼로 뜯어낼 때 니퍼 날이 들어갈 그 깊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후벼 판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있는 부분을 파츠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게 62번 비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번 비트가 비트 하나에 5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얘는 올인원 비트예요. 얘 하나만 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쓰는데 아까 왼손잡이 물어보신 분 있으셨죠. 만약에 나는 올인원 비트 중에서도 양손잡이가 없나요? 라고 하시면은 양손잡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아까 여쭤보셔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앞에서부터 5단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크로스 기법으로 되어 있어서 양손잡이입니다. 근데 속도면에서는 64번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64번을 제가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왼손잡이시라고 하시면은 63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커팅 기법이 좀 틀립니다. 64번은 올인원 비트이기 때문에 가장 스피디하게 비트 하나 가지고 빠르게 훅 넘기실 때 좋기는 한데 조금 프로페셔널용이라고 적혀있죠. 비트 각을 좀 여기저기 요리조리 잘 쓰시는 분일수록 더 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먼저 처음 초보자이신 분들이 바로 가시는 것보다 초보자이신 분들은 3번하고 여기 앞에 44번 비트 49번 비트 얘네들을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다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이 64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캡처 시간 드릴게요. 잠시만요. 또 설명서 보여달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캡처 시간 요것도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캡처하셨나요? 네. 아까 처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캡처 시간까지 다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쿠폰 어떻게 적용하나요?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쿠폰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앱을 하나 깔아놨어요. 쇼핑몰에서. 잠시만요. 보시면, 자, 아이스젤 주소 지금 보시면 밑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www.icegel.co.kr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이거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인스타 잠시만요. 인스타의 메인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주소 하나 링크가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앱을 하나 깔아놨으니까 앱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앱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지금 제가 뭐 하나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내일도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아직 비즈니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요,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업자이신데 비즈니스 회원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7월 달에 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회원분들한테 뭔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뭐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톡 채널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사업자 비즈니스 회원 신청하는 방법 보실 수 있거든요.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성함, 그다음에 연락처, 비즈니스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등업을 해드리거든요. 앱 깔아두시고요. 앱을 하나 깔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알림이 갈 거예요. 비즈니스 회원분들한테 알림이 갈 건데 그냥 모바일은 잘 안 나오고 앱에서만 그게 알림이 가더라고요. 뭔가 7월 달에 선물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비즈니스 회원 아니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고요. 오늘은 비즈니스 회원하고 상관없이 주문 넣으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메인 화면에 쿠폰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로그인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일반 회원 가입하시고 비즈니스 회원 아니셔도 돼요. 저 개인 아이디로 지금 하나 로그인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로그인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한 장씩이 아니라 뭐 계속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주문했는데 나 떨어진 거 있어. 하나 더 시켜야겠다 싶으시면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쿠폰 받으셨죠? 그러면 우선 요거 닫을게요. 비즈니스 회원 등록 신청하는 방법 여기 내용 요거 클릭하셔도 공지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즈니스 회원 가입하는 거 요거 클릭하셔서 공지 내용 확인하셔도 되세요. 자, 지금 이제 프로모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일 아이스젤 아트 라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연달아서 있을 건데 그때 할인한 상품들까지 지금 다 같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재고가 정말 딱 30세트밖에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왜냐면 몇 가지 케이스라던가 이런 게 좀 많지 않아서 많이 준비를 못해서 죄송해요. 자,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0%가 아니었네요. 41% 할인이라고 하네요. 원래 살롱가 금액 자체가 이게 원래 얼마라 그랬었더라? 한 3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할인해서 22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특가 상품으로 기획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8종 오늘 사용했던 모든 비트는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비트 아까 제가 캡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쭉 내리다 보면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3번에 뭐 4번, 26번 이렇게 지금 적어놨거든요. 비트 밑에다 번호 적어놓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다시 보셔서 체크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 보시다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 다 적어놨습니다. 요거에서 응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용한 비트를 단품으로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 이렇게 눌러서 여기 네일 비트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상품 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쿠폰 적용가라고 보이세요? 네. 30%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쿠폰 적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쿠폰 장바구니에 넣고 한꺼번에 마지막에 결제하실 때 쿠폰 적용하는 거니까 쿠폰 적용은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는데 만약에 솔드아웃이 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더 추가로 할인이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그냥 솔드아웃 된 상품까지만 할인을 할 거니까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빨리 주문을 넣어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프로모션은 말씀드렸고 저희가 내일은 다시 또 마블아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생화 꽃아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아트는 다시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트를 내일 보여드릴 건데 얘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마블 기법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마블 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잠시만요. 혹시 제가 쭉 설명하다가 질문 놓친 게 있을까봐 지금 보겠습니다. 빅베러 발 각질용으로 가능하나요? 빅베러는 발 각질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위험합니다. 그거는 오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빅베러 자체가 머리가 그렇게 손톱 사이즈보다 좀 큰 사이즈지 발용으로 쓰시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소구프용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서 만약에 발 각질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요새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디스크 비트입니다. 일회용으로 붙여서 바로 쓰고 바로 버리게끔. 여기 위에다가 얘가 지금 뒷면에 스티커처럼 일회용으로 뗐다 붙였다는 스티커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0그립, 80그립 페이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쓰고 버리시게끔. 전체적인 발각질을 하신다라고 하면 디스크 비트 쪽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굳은 살 중에서도 티눈 이런 걸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여주네요. 패디 비트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티눈 제거할 때 사용하는 비트들이거든요. 머리 큰 애, 중간 애, 작은 애. 그래서 서클 캘러스 비트라고 해서 이거 번호 보이시죠? 요걸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27, 28, 19. 그래서 발 각질을 쓰신다라면 티눈은 요쪽. 그다음에 아까 그 디스크 비트 아니면 얘가 이제 다이아몬드 비트라고 해서 정말 좀 약간 강하게 건식으로 굳은 살 정리하실 거다. 그럼 30번을 쓰시면 되고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연화제 있으시잖아요. 연화제 스크럽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연화제 바르고 사용하실 때는 31번으로 하시면 때처럼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는 굳은 살 제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질문이 또 있었나요? 3번 240그릿 너무 약하지 않나요? 240그릿이라고 해서 안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릿수가 높다고 해서 잘 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면은 단단하네. 그 젤 자체가 되게 단단하고 예를 들면 탑젤, 그 다음에 뭐 글리터 이런 것들 굉장히 단단한데 얇은 소재라면은 그릿수가 높은 애를 가지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잘 갈리고요. 두꺼운데 아주 두꺼운데 단단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릿수를 낮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얇은데 단단한 애다, 특히 탑질이다. 그런 애들은 240으로 한번 써보세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제가 이걸 왜 써보시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동 발열도 튀는 것도 전혀 없이 되게 부드럽게 엄청 빨리 갈려요. 그릿수가 낮다고 해서 그리고 세다고 해서 잘 갈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그릿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 그냥 훅훅훅 갈아야 됐던 시절에는 그릿수를 굉장히 낮은 걸로 해서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젤 비트가 치과용이 아니라 네일용으로 나오면서 커팅이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기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스크류 방식이라던가 커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릿수가 낮아지면서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패티 파일 하실 때 보면 100그릿을 밀면 손톱 파일 하실 때 100그릿으로 손톱 갈았을 때랑 240이랑 갈았을 때 손톱이 어느 게 더 잘 갈리죠? 240이 훨씬 더 잘 갈리죠. 그게 왜 그럴까요? 부드러운 애일수록 실은 더 단단한 애는 더 잘 갈려요. 근데 100그릿은 언제 쓰죠? 네. 하드젤이라던가 팁이라던가 이런 거 위쪽에 갈아낼 때 사용하는 게 100그릿 파일이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180이나 240으로 하기에는 너무 두껍고 단단하다 보니까 안 갈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하실 때는 240이나 180 정도의 우드 파일을 사용하셔서 쉐입을 잡으시지만 젤이라던가 팁셋을 하셨다거나 아크릴을 하셨다 그러면 80에서 100그릿 정도 되는 파일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건 두께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톱의 강도가 아니라 두께감에 의해서 비트의 그리스가 좌지우지됩니다. 두께감이에요.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가 세다고 해서 그리스를 센 걸 쓰는 게 아니라 얇으면은 그리스를 더 부드러운 거 쓰시는 게 좋고요. 젤이 너무 땅땅하고 두꺼워요. 많이 갈아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리스를 낮은 걸 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갈아내시고 손톱에서 가까울수록 다시 그리스를 높은 애를 써서 부드러운 애로 갈아내시는 게 가장 데미지도 적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쭉 지금 질문 내려간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내일 저녁 9시에 아트 세미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도 저장해 드릴 거고요. 네,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요렇게 여기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니까 만약에 라이브 방송 도중에 질문을 못 남기셔서 답변을 못 드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쪽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순차적으로 11시부터 저희가 오픈을 하거든요. 보통 이 카카오 채널 상담은 아침 11시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저녁 내일 9시 아트 세미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